안녕하세요. 최고식의 언론 임조은 기자입니다. 오늘 전하는 글은 대한언론인회 부회장을 지낸 장석영 선생의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잊혀진 삶 가능할까?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감 논란이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 꼬여가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달갑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옷감 논란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거나 앞서 해명한 것이 거짓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우선 새로운 사실은 김정숙 여사가 단골로 옷을 맞춰 입었던 유명 디자이너 A씨의 딸이 청와대 직원으로 채용돼 근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A씨는 딸과 함께 2012년부터 패션 브랜드 옷을 제작, 판매해왔는데 김 여사는 문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단골이었다고 합니다. 그 때문인지 문 대통령 취임식 때 김 여사가 입어 화제가 된 흰색 정장은 A씨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또한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이었던 한미 정상회담, G20 정상회의, 3.1절 100주년 기념식 전야제 등 주요 공식 석상에서 김 여사는 디자이너 A씨가 만든 옷과 가방, 스카프 등을 최소 20여 차례 착용했다고 합니다. A씨의 딸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에 들어가 현재 제2부속실에서 행사 의전을 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김 여사를 비롯해 대통령 부부의 의상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A씨의 딸이 청와대 근무를 하게 된 것이 특혜 채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혹은 문 대통령 내외의 관저 생활비에 대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5년간 월급과 저서 인세 등으로 19억 8,200만 원을 벌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 돈 가운데 3억 5천만 원을 세금으로 냈고 13억 4,500만 원은 생활비로 지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생활비로 한 달 평균 2천만 원 이상을 쓴 셈입니다.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에선 대통령 부부에게 기본적으로 숙식은 제공될 터이고 교통비는 물론 수도세, 전기세도 안 낼 텐데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썼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 번에 1,000만 원씩이나 하는 옷을 한 달에 3벌 이상 샀다는 것은 누가 따로 지원을 해주기 전에는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생활비 액수를 공개한 것은 아마도 옷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그 옷들도 사비로 샀으며 특수활동비에서는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또 다른 의혹을 낳게 할 줄 몰랐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혹은 사저 신축과 관련된 것입니다. 청와대는 사저 신축 비용으로 14억 9,600만 원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돈은 문 대통령이 금융기관에서 3억 8,9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김 여사가 4인 간 거래로 11억 원 등을 빌려 충당했다는 설명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여사의 4인 간 채무에 대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며 이자도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의혹을 부풀린 것입니다. 그 4인이 누구이며 어떻게 빌릴 수 있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누가 그 많은 돈을 한꺼번에 빌려주었으며 그리고 왜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느냐는 질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청와대 측은 이에 대해 최근 옛사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됐고 채무는 현재 모두 갚았다고만 말했습니다. 김 여사의 옷감 논란에 관련해서는 첫 해명을 했을 때부터 거짓말로 밝혀지는 경우가 이어졌습니다. 처음 청와대는 특활비 사용 내역 등에 대해 납세자 연맹의 공개 요구가 있자 국가안보의 이유로 공개를 못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옷구매가 무슨 국가 기밀이냐는 항의가 잇따르자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법원이 공개하라는 판결을 했는데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사비로 부담했다며 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면서 근거를 밝히지 않았으니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국민들의 그런 의혹에 대해 여권은 오히려 국민들을 향해 비난하기 열심입니다. 그리고 탁현민 비서관은 사비로 결제할 때 모두 카드 결제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옷을 판매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현금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107호인 김혜자 누비장인은 700만 원어치 옷을 결제할 때 전액을 5만 원권 현찰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복 판매장인 A씨도 옷값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영수증 발급도 원하지 않아 해주지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카드로 지급했다고 거짓말을 식은 죽 먹듯 하니 국민들이 청와대의 해명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청와대의 거짓말 버릇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권 초기에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체크리스트라고 했고 울산시장 선거공작,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은 재판 과정에서 그동안 거짓말로 일관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권에 불리한 기사가 나가면 처음부터 가짜뉴스로 몰아가고 진실이 밝혀져도 거짓말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사과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퇴임을 한 달여 앞둔 문재인 대통령은 엊그제 서울 종로구 수송동 조계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잊혀진 삶,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인터넷신문 최보식의 언론은 언론다운 언론, 고품격 클래스가 다른 언론을 지향합니다. 검색창에 최보식의 언론을 입력하시고 들어오십시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임종훈 기자였습니다.